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내렸는데요. 네.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금요일까지 100에서 20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장마라고 하면 지루하게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멈췄다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안전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덥지근하고 눅눅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일상에 지쳐 있으면 괜히 더 힘들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갯날, 네. 쉼이 있는 촌캉스로 떠나보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하기 좋은 전북의 구석구석 쉼이 있는 촌캉스를 떠나보겠습니다. 네, 산과 친구로 지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읍 달고운 청정 사교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따 시방 팍팍한 도심 생활에 지쳐서 무엇인가 시원하게 날려주고 싶어? 그럼 다 오란게요. 할매들이 만난 것도 주고 편하게 쉬면서 재미지게 놀 것이 있은 게 400년 보호수가 지키는 정읍 사교마을로 가보더라고. 오메 저기 보이네 보여.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이 맑은 공기, 그리고 이 느낌, 좋다. 잠깐, 이 자연의 소리를 해치는 인공적인 소리는 뭐지? 하나, 둘, 달고운. 자, 얼씨구 좋다. 얼씨구. 달고운. 잠시만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떡매치지요. 떡매치기요? 예.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근데 왜 떡매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쁜 가수 먹이려고 쳐. 저야? 너무너무 이뻐서. 옛날에는 이렇게 다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시방은 저 사서 먹은 게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떡을 쳐서 먹어. 그리고 학생들 오면 다 떡도 체험도 하고. 요것만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것만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 뭐다 잘해. 와, 이렇게 쳐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옛날 선비님? 옛날 선조들은 이렇게 떡을 쳐서 드셨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참 발음 꼬여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소민아 넌 좋겠다 야. 떡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드셔보실래요? 네. 인철 좀 찍어서. 대박이에요, 대박. 저는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중에서 많이 사먹어 봤거든요. 이런 맛이 안 나요. 고소함, 쫄깃함, 달콤함, 정리가 안 돼요. 많이 잡사, 많이 잡사. 너희들 나눠주고 와. 다 맹글어서 막 가서 나눠드리고. 나눠드리. 저 갈래요. 제가 그럼 나눠드리고 올게요. 네네,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 게 정이 있구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떡 배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고구마 지금 순 좀 어느 정도 컸나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이 너무 자라면은 고구마 개수가 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적당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고구마가 유명한가요? 예, 저희 마을 고구마는 노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인데 당도가 최상품이에요. 당도가 이 똑같은 고구마 순을 심어도 다른 아래쪽에 심으면 당도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마을은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해발 한 250m 정도 되기 때문에 당도가 최고급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장님, 이 맛 좋은 고구마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요? 얘가 캐는 시기가 9월 한 중순경이
9월 중순경에 제일 적기예요. 그때 한번 오시면은 맛있는 고구마 맛을 듬뿍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따 고구마 기대되는구만. 이 마을이 피로회복제요. 쉬기 딱 좋아. 이곳은 이렇게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이 새소리, 자연의 바람, 정말 힐링이 되네요. 맞아요. 이 자체가 힐링이죠? 맞아요. 전라북도의 12개 시군 중에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선비 문화를 체험하는 선비 마을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메 선비마을선 신랑각시 혼례도 치르고 예절도 배우고. 일룡아 너도 접수 좀 기봐라. 원래 외국인들이 먼저 접수해 부르네. 소민아 이제 어디를 간다냐? 와, 와,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요. 저희 마을이 선비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선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붓글씨요. 붓글씨. 그래요. 이곳은 이제 서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상형 한글 서체를 개발하신 김두경 선생님이세요.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주 좋은 분이 여기 계시구만. 글씨가 기맥히게 예술인디. 오메 요것이 선사님 작품이여요.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하고 내 맘에 쏙 드는디. 아주 베리굿이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이 시대에 서예가 필요하잖아요. 각 시대별로. 근데 과거 같은 그런 답습적인 서예가 아닌 이 시대 디자인에 어울리는 서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것이 이렇게 조형적으로 어떤 구성하는 상징과 조형성을 있다고 해서 상형 한글 서체라 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선상님 특급지도 받으면서 지대로 배우고 있구만. 폼이 그럴싸하다 야. 근데 시방 뭐 쓰냐 소민아? 폼? 뭐라 쓴 것이오? 선생님 완성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깨치는구만. 어때요? 괜찮나요? 네, 아주 좋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붓글씨를 써봤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힐링이 됐어요. 우리가 시골에 산다 하면 여유와 문화적 향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이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 고소한 냄새는 뭐죠? 찾아보세요. 어디서 요렇게런 맛난 냄새가 난디야?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음에 직접 맹금 도토리묵이요? 요런 반찬은 도시서 보돌모던 것인디. 할매 손맛 돼지불고기를 쌈으로 그냥 쓱. 아이고 기맥히겠어. 와, 이게 다 뭐예요? 벌써 앉아서 드세요. 앉아. 와, 네. 차린 것 없어도 맛있게 잡자. 이게 차린 게 없다고요? 진짜 빨리 잡자. 잘 먹겠습니다. 아따 우리 성님 지대로 차리셨네. 요런 곳이 보약이요. 쫙 벌려서 한 입 잡숴봐. 아이고 요것이 힐링이요. 꼬치 한번 잡아 먹어봐. 안 매워. 안 매웠고 맛있어. 재배한 놈이라 매웠다 안 하고 맛있어. 직접 재배하셨어요? 그러지. 먹어봐. 안 매워. 된장도 찐이구만. 맛이 어떠냐 소민아? 안 매워. 안 매웠다 일단. 안 매워. 진짜 싱싱하고 하나도 안 맵고. 그러지. 안 매워. 달아요, 달아. 달아.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달지? 특히나 우리가 산골이잖아요. 이 산골에 아주 건강한 음식들이니까 천천히 많이들 드세요. 송캉스의 백미는 저 밥상이요. 우리 성님도 맛나게 먹은 게 고향 생각나는구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많이 먹고 노래 한 곡
맛있으면 노래. 그럼 해야죠.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후!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훨훨 날아갑니다.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 해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봤지요? 죄다 좋단 게. 인자는 몸에 좋은 차여. 깔끔스럽게 입가심 해보더라고. 아, 선생님 차 맛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같은 이 날에 너무 잘 어울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비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몸이 녹아날 때는 쉬어줘야지. 추억 속 할머니 손맛도 맛보고 고급지게 예술로 힐링 체험하면 좋지 않겠어? 지친 양반들, 쉼캉스 강력 추천 강추요. 와, 정말 이 자연에 푹 빠지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맞아요. 거기에 할머니 손맛 요리까지 정말 시골 외할머니 댁 간 것처럼 편하고 좋았습니다. 네, 정읍 달고운 청정 사교마을에서 본 음식들 있죠. 네. 그 모든 재료가 사교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이라고 해요. 뭐 인절미나 조청 재료는 물론이고요.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3년 숙성된 된장까지 정말 힐링으로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분들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맞아요. 흥이 났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희 서해 예술 만났잖아요. 김두경 서해가의 상영 한글. 거기다 진짜 좀 기품이 느껴지면서 해학적이면서 좀 그런 글씨체로 느껴졌는데요. 네. 그 글씨체로 탁본 체험하는데 네. 그 탁본 체험의 의미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뭐였을까요? 뭐죠? 나눔, 행복, 사랑, 그리고 여유. 왜 이렇게 멋진 척을 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의미의 글귀를 가지고 네. 도시로 돌아가면 또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을 좀 보면은 반려동물과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통계적으로도 정말 많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반려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0명 중 7, 8명이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싶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책길과 전용 물놀이장이 있는 곳을 선호했는데요. 이 반려견과 휴가 떠나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반려견 CPR입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마 주목하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반려동물 CPR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광일 소방관이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앉아. 옳지, 기다려. 반갑습니다. 저는 완주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며 또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전두사로 불리고 있는 소방이 백광일입니다. 옳지, 옳지. 굿, 당겨. 옳지. 벨기안 세퍼트 종류인데요. 4가지 종류 중에 말리노이즈라는 견종입니다. 그리고 수컷이에요. 22개월 차입니다.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복종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가지고 있는 공을 숲에 던져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찾아. 옳지. 좋아. 2009년도에
인명 탐색 장비 교육을 다녀왔었어요. 그때 붕괴된 건물 내에서 구조견이 수색하는 장면을 보고 좀 감동했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 소방에는 구조견이 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북 소방에 있다면은 머드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가상으로 해서 구조견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보자. 찾아. 잘했어. 특수목적견은 각종 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견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활용되는데요. 우리 인명구조견이 전북에 도입되기 전에 한번 스스로 양성해보고자 해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인명구조견 핸들러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은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적극 동참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자, 수고했어. 돈을 봐서 요즘에 모기가 극성이라서 좀 모기가 물렸는데 혹시 산에서 수색하면서 눈에 이물질이 꼈는지 안 꼈는지 보기도 하고. 인명구조견은 일반 견과는 달리 특수목적견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특수목적견을 아파트나 이런 공공주택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양성하게 됐고요.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케이지를 옮기려면은 승용차에다가 좀 불가분해요. 그래서 SUV 차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어디든지 이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회 우주 구조대원 선발이 나왔네. 우수 구조대원 선발. 이거 우리 구조대에서 한번 올려보지. 고정훈 반장 한번 해보지. 구조 출동 완전 구조 출동 있습니다. 큰 개가 위협적이다 신고합니다. 진해 상공지구입니다. 네, 지금 삼봉지구 인근에 대형견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 내용입니다. 완주군 지역 특성상 도심과는 달리 동물 폐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통계를 보면은 77건인데요. 그중에 동물 포획, 개 포획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가 밥 먹었는데.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소방에서 포획한 동물을 인수해 갑니다. 또 그 인수한 동물을 유기동물 보호단체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락사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입양을 필요로 한다면은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적극 권장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함께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저는 반려견 심폐소생술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는 소방이 백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발가락 사이를
업무와 달리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당황하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이때 이러한 작은 기초적인 상식을 토대로 해서 소생시킬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반려인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확인, 호흡 확인, 맥박 확인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수직으로 해서 주기는 똑같이 압박과 이하는 1대1로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몇 회 압박한다고 했어요? 30회 압박. 2kg짜리 강아지인데 어떻게 하나요?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손가락으로 우리 영아의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강아지 또한 똑같이 심장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거나 똑같이 해줍니다. 일단 사람이랑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익숙하게 생각보다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119 올 때까지는 이제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순 없으니까. 9월하고 10월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올 4월경에 방문을 한 사람 중에서 개가 갑자기 숨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교육 받았던 것이 이제 도움이 돼갖고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개가 살아나더라고요. 굉장히 속으로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프네. 안녕하세요. 너 뭐 먹을래?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래, 나도 짜장면. 사장님, 이거 짜장면 주세요. 예. 짜장면은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질리지가 않습니다. 구반장도 양파 좋아하지? 양파 좋아합니다. 식초를 뿌리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에 양파가 안 들어가면 찐빵에 양국 없는 거 똑같아. 짜장면에 들어가는 양파나 대파 이런 것들은 사실 반려동물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짜장면을 먹고 남은 음식을 반려동물에게 주는데요. 그거 절대 금지해야 돼요. 예. 아, 나왔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 또 고춧가루 넣으면. 고춧가루? 좋지. 야, 고종훈 반장도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매니아냐? 고춧가루까지? 자주 먹습니다. 이야. 처음 인사이동을 이제 올해 연초에 완주 소방서로 오면서 또 소방서 근처에 있고 밥을 먹을 때 또 출동 건수가 올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먹고 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역시 사실 시골서 자라면서 이 짜장면을 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이면은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읍내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읍내에서 이 미꾸라지 파는 돈으로 당시에 400원이었어요, 한 그릇에. 그냥 3그릇을 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추억과 행복이 담겨있는 그런 그리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네. 진짜 맛있었어요. 한 그릇 더 할까? 그럴까요? 제 작은 바람이라면 우리 전북 소방에도 인명구조견이 하루빨리 들어와서 구조를 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제가 제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야, 너를 만나서 고맙다. 그리고 너를 만나서 많은 위안을 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 변치 말고 항상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함께하자. 그리고 내가 꿈꾸는 거 네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어. 끝까지 함께할게. 모두야 사랑해. 와, 저는 CPR이 사람 목숨만 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강아지 목숨도 구하네요. 이 반려동물 CPR을 직접 배워서 강아지의 생명을 구한 분이 있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자면 강아지를 이 왼쪽 측면이 올라가게 눕히고요. 네. 이 앞다리의 발꿈치를 구부렸을 때 닿는 부위가 이제 심장이랍니다. 거기를 압박해주면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배워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반려견 CPR도 저희가 직접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공짜로 자신의 체력을 측정해주고 또 이를 바탕으로 운동을 추천해준다고 하는 곳이 있던데 네. 이영래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왔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고 그냥 막상 막 열심히 했으면 했는데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씨가 다녀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 체력 측정, 운동을 추천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게 공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국민 체력 100을 실시하고 있는 전주 체력인증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시죠. 올여름 전주를 뜨겁게 강타할 근육이 온다. 근육으로 똘똘 뭉친 그의 몸매. 이 근육 어디서 만든 걸까?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몸 보이십니까? 회원님들 지금 저 따라오시죠. 전주 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 100. 잠시만요. 이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어떤 거 하시는지는 알고 오셨나요? 몰라요. 저희가 지금 네. 선생님 현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화돼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체력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 개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처방해드리는 센터입니다. 운동 처방은 생소한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측정 기구가 있어 얼핏 보면 헬스장 같지만 사실 운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체력 측정 공간입니다. 운동 방법?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니? 체력인증센터가 알려주겠어. 먼저 체격을 측정할 차례. 가장 긴장되는 키재기인데요. 턱 당기고 정면. 체격 측정에 인바디가 빠질 수 없지. 삐빅. 정상입니다. 시작은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셨고요. 이어서 총 체력 측정하신 다음에 운동 상담과 처방 받으시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무릎 필수인 거 잡아주시고 다들 아시죠? 2번씩. 반대로. 네, 회원님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고요. 네, 목 돌리기. 둘. 준비 운동은 몸에 열을 내주어서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에 대한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긴장되는 순간 오늘 제 종목이 공개됩니다. 혹시 이거 오늘 제 운동표인가요? 저 체력 측정하러 온 거 맞죠? 맞는 거죠? 이제 근지구력으로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하실 거거든요. 자, 60초 시간 드리고요. 최대한 반복 횟수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팔꿈치. 우와. 그만. 벌써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해요. 왕년에 제가 악력 1등이었는데 더. 하나, 둘, 셋. 5초 이상일 것 같은데요. 바들바들 떨면서 유연성 검사도 하고 순발력 민첩성 검사까지. 여기 혹시 태릉인가요? 출발. 진짜 태릉 선수촌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납니다. 너무 힘든데요? 나는 오늘도 달린다. 끝없는 체력 측정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달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 기나긴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체격, 체력 이렇게 두 가지 측정을 하셨어요. 힘들었지만 내 체력도 알고 세세한 운동 상담까지 받으니 일석이조. 국민 체력백 측정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체력 측정을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력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체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체력 이력이 쌓입니다. 내년에 다시 와서 하셨을 때 아니면 6개월 후에 체력 측정을 다시 하셨을 때 나의 근력이라던가 유연성이라던가 관리하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체력 측정 예약 방법 알고 싶으시다고요? 국민 체력백에 접속해서 예약하면 끝. 쉽다 쉬워. 체력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3등급인데 근데 3등급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체력 측정 후 받은 작고 소중한 내 등급. 부족한 부분을 알아냈으니 처방받은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꼭 1등급을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력팩 딱 기다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연성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네. 함께 유연성에 관련된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깨 어깨 너비로 그대로 쪼그려 한번 앉아보실게요. 발끝 한번 잡아보시고 손끝, 발끝. 아랫배 허리 한번 더 내밀어 보세요. 허리 쭉 펴시고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주시고요. 엉덩이 들어 올리고요. 무릎을 쭉 펴니다. 후. 쭉 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 둘, 셋. 한쪽 발을 중심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동 시켜줄 때 반대발은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느낌으로 차주세요. 양 팔꿈치를 당기실 거. 하나, 둘, 쭉쭉. 네, 뒤꿈치 엉덩이. 뒤꿈치 엉덩이. 후. 오늘 확실히 저는 그냥 평소에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될까 잘 몰랐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측정도 해보니까 너무 좋고 또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와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저희 전주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증진 교실 3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운동 목적에 맞게끔 체중 관리, 기초 체력 증진,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으로 체력 증진 교실이 10주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중간에 또 문의를 해주신다면 다음 기수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가 필수인 시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요? 체력인증센터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회원님들 체력 끌어올려! 알아두면 쓸데있는 체력 측정의 모든 것 체력 측정하러 오세요. 뭐부터 사야 할까 기대되던 모든 게 처음이라 설레던 모처럼 큰 마음 먹었던 새로움이 시작되는 하우스 모던하우스. 내일의 당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 어때요? 맛있어요? 탄산을 뒤집다. I'm Alive 콤부차. 나는 마블로 악마. 입체적인 매운맛에 악마의 레시피. 마블로 악마. 프라닭치킨.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에 비맥스 메타가 약이다. 비맥스 메타 한 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회복
피로 회복 비맥스 메타.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네. 2023년을 이끌어갈 이 트렌드 중에 공간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간력이요? 공간에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람을 모으고 또 머물게 하는 힘을 공간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2023년에는 이 공간력이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트렌드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촌도 그 공간력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기분 전환에서 우리 촌캉스 살펴봤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농촌이 굉장히 핫해지는데 이 농촌으로 휴가를 떠난 이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충북 보은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서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바다? 계곡? 강? 노노노.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농촌은 어떠세요? 이색농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와 휴가다! 휴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은 전통이 흐르는 풍요로운 고장 충북 보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물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로 신나는 농부 최일환입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 최일환 농부를 소개합니다. 관광농화는 농촌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도시민들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세 가지를 누리실 수 있어요. 농산물, 공간, 체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관광농원입니다. 아, 그럼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네요. 그럼 저도 이 세 가지 누려봐도 될까요? 그럼요. 농촌의 멋과 맛을 누릴 수 있는 관광농원. 최일환 농부는 어떻게 운영하게 됐을까요? 제가 환경조경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경적으로 어떤 진로를 갈까 생각을 하려고 휴학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농장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워낙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셨어서 좀 들어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가장 먼저 누려볼 것은 농산물. 이곳에선 다양한 농산물을 만져보고 수확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농산물 체험은 열무. 특별히 열무 체험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장 아이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작목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손운동도 하면서 바로 결과물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체험이니만큼 쉽고 재미있게 열무를 수확합니다. 너무 쉽게 뽑히는데 진짜. 와. 농산물을 누리다. 흙을 만지고 농산물을 수확해보며 우리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특별한 체험이랍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절별로 제철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힘드시지만 그 바구니 다 채우시기 전까지 못 나가세요. 아니 농부님, 저희 수학 체험도 하고 다 좋은데 진짜 휴가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농원 드라이브 가실래요? 드라이브요? 네. 너무 좋죠. 드라이브 어디에 가면 돼요? 어디? 저거요. 저거요? 네. 저거? 저거 타시면 돼요. 들어와.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트랙터 마차입니다. 와. 오, 저 트랙터는 처음 타보는데요. 트랙터 마차 타고 농촌 공간을 누려봅니다. 놀이공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트랙터 마차에 앉아 한가로운 농촌 풍경과 이색 공간을 지나갑니다. 이게 낮에도 운영되고 밤에도 운영되는데 낮에는 전체적인 농어를 볼 수 있고 밤에는 시원한 공기 바람을 쐴 수 있어요. 진짜 트랙터 드라이브 맞네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트랙터 체험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동물들 만나러 갈 건데요. 만나러 가기 전에 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독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와, 동물 체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되죠? 살짝 발만 담가주시고 그래서 나와주시면 돼요. 네. 이곳은 작은 동물원, 당나귀와 염소, 소와 공작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답니다. 바구니 뒤에다 놓고 보자마자 달려오는데요. 먹어. 누구야? 히히, 너 먹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뺏어 먹겠는데요? 우와, 위풍당당 당나귀다. 씹었다. 멋진 공간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이색 추억을 선물하는 이곳에서 다양한 농촌의 즐거움을 누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즐거움도 빠질 수 없겠죠? 커다란 옹기에 숯과 돼지고기를 넣어 준비하는 항아리 바비큐입니다. 1시간 동안 항아리에서 푹 익힌 삼겹살이라니, 이야, 이건 예술이네, 예술. 통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서 농장에서 수확한 다양한 채소와 함께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부럽다. 이거 사실 커가지고 재미 없었는데 맛있네. 보온에 좀 특별한 관광 자원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관광농원을 기반으로 해서 보온 지역에 사시는 농업인들,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일반 도시민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장을 열고 싶어요. 전통이 숨쉬는 풍요로운 고장 보은, 이곳엔 아주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을 비롯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 올 여름 우리 농촌에서 기분 좋은 휴가 즐겨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트랙터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아니, 트랙터 드라이버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전 영래씨 춤이 더 재밌는데 이 농촌을 한 바퀴 돌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 그 재미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농촌뿐만 아니라 낡은 곳이 새롭게 재단장해 눈길을 끄는 곳도 있는데요. 오래된 정미소가 갤러리로 변신하고 버려진 폐 공장이 예술혼을 심는 곳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공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폐건물의 변신,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때 동네의 밥상을 책임졌던 오래된 정미소가 미소가 절로 나오는 갤러리로, 한때 우리나라 산업 일꾼들이 일군 화학약품 공장이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로, 버려졌던 폐공장이 예술을 만나 새롭게 숨을 쉽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도심과 가깝고 농촌의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갤러리일까요? 화실일까요? 카페일까요? 딱 떨어지게 정돈된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곳곳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 걸 보니 화실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와,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작가님? 네네네.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갤러리입니다. 지난해 밀바디에서 온실 작품을 전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선물 하나 갖다 놓는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 무한한 풍경에 대한 기회. 야, 이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작업실까지 멋들어질 줄이야. 구석구석 살펴볼수록 더 정감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갤러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전에 어떤 공간이었어요? 이전에는 그 정미소로, 은편 정미소라는 이름으로 한 40~50년 정도 쓰다가 그 전에 이제 쓰다가 이제 고물상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한 2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수명이 다했다 싶었던 건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치고 나니 이만한 작업실이 어디에도 없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실 때도 이 공간이 엄청 장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제 평면 작업은 물감을 뿌리거나 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물감이 뭐 쌓여지거나 아니면 뭐 뿌려지거나 했을 때 어떤 제 행위에, 제가 하는 행위에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는 진짜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나가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더딥히기도 합니다. 문이 열린다. 짜자잔. 우와.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선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건 물론 예술적 영감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일단 문이 커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안에 공간을 둘러보는데 천장부터 벽면, 소품 하나 너무 특별했어요. 옛날 화학약품 공장을 개조해서 이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울산은 산업도시지만 그 울산 지역민들이 살아온 그런 삶을 사라지게 하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들로 이제 곳곳을 남겨놨습니다. 사라진 사람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진 건물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공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표가 나요. 윗 공간은 그 전에 그 흔적들, 그리고 밑에는 새롭게 꿈을 꾸고 있는 예술의 흔적들. 그런데 이곳에선 화가가 아니더라도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데요. 이제 화실에서 취미미술로 원데이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하루에 한 작품인 아크릴화를 배워가실 수 있으세요. 이 공간에 대한 느낌, 그림으로 표현해라. 영감이었어요. 오늘도 거침없이 연필을 휘두르는 언지 씨. 과연 그녀의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술의 별이 떴다. 예술적 영감은 역시 한 끗 다른 시선에서 오나 봅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시간도 보낼 수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거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진짜 이 문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현재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공간의 새로운 탈바꿈 가까이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이 문 하나를 두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 제 역할을 다한 정미소와 공장은 이제 또 다른 내일을 그리는 공간으로 멋지게 채워져 갑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